윤석열, 김건희 이제는 뭐라고 변명할 건가요?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벌써 40만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의장의 역대급 발표도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윤석열의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죄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순직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에 뒤 기자들과 만나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 등의 입장을 주면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순직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의 회부에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합니다. 노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가 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여당이 명단 제출에 응할지가 중요 변수다. 명단 제출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명단을 제출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단장 권한으로 경찰에 이첩했고 이 결과는 윗선에 사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있는지 논란인 가운데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경찰 이첩 권한이 군사경찰 수사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훈련병 사망 사고 수사단장인 32지구 대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사건을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는데요.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228조 등에 의거해 수사부대장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정황을 인지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수사단장의 권한으로 훈련병 사망 3일 만에 경찰로 넘겨졌고 사단장에게는 사후 보고됐습니다. 이 사건 이첩 보고서에는 혐의자와 혐의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수사단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저지른 자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특정했습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이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혐의명도 적시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법대로 원칙대로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즉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범죄 이첩 시 혐의자 적시 여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초기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해 이첩하려 했습니다.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이첩 시 제외하는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라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에게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이첩하는 군사법원법의 해석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거짓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채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음모론에 기댄 발언을 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럴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며 이 장관을 감싸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7일 일부가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 때 윤 대통령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 장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여야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격렬하게 맞서 예산안 처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말이 다 맞다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회고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독대 전인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며 빗발치는 이 장관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 12월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속으로 깜짝 놀랐다며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이 믿기가 힘들었다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런 방송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공지를 내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대통령은 당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참사에 가장 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음모와 조작의 결과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비인간 반인간의 극치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논평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득한 정보와 조언을 들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해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된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입력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아닌 다음 달 3일 또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입맛에 맞게 인사들을 물갈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현재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발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정부 여당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회 출석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을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며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안은 7월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